결혼 전 연애할 때의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었던 남자였죠.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다가와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곤 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는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가벼운 언쟁이나 의견 차이가 생기면 하루 이틀, 정말 화가 나면 일주일, 때로는 그 이상 동안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곤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한마디 없이 씻고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듯 행동했어요. 밥을 차려놓아도 보지 않고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는 듯 무시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지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레 털어놓으시길 시아버지는 한 번 화가 나면 무려 1년이 넘도록 입을 닫고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가족 안에 자리 잡은 패턴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치 남편의 미래 모습을 시아버지를 통해 미리 보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나도 시어머니처럼 평생 이런 침묵의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답답한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안이 무덤처럼 조용해지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썼어요. 먼저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고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면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가 이거 먹고 기분 풀어하며 꼬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어오곤 했어요. 마치 지난 냉전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편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모든 신경을 쏟았어요. 제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았고 남편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애썼습니다. 덕분에 최근 몇 달 동안은 남편이 침묵으로 저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제 속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내 감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남편의 기분만 살피며 사는 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 리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선 내가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30대가 넘은 나이라 임신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임신과 함께 찾아온 호르몬 변화는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억누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고 그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불만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느 날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시작된 다툼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또다시 예상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이런 유치한 행동을 하는 남편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말을 하지 않으니 저도 똑같이 침묵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항상 제가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달래기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당황한 듯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얼굴에도 짜증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안 하면서도 제가 똑같이 침묵하자 오히려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제 할 일만 했습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빨래도 제 것만 했어요. 청소도 제가 쓰는 공간만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남편을 신경 쓰지 않으니 오히려 편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셨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읽기만 하고 답을 하지 않았죠.
평소 같았다면 시댁 행사에 빠질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선물까지 챙기며 분주히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기분을 맞춰가며 억지로 웃고 떠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생신 당일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외출 준비를 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얼른 준비해서 가자. 몇 주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제 태도에 화가 났는지 문을 쾅 닫고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그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 안 할 거야?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원할 때마다 침묵이라는 무기로 저를 괴롭히는 건 당연하다 여기면서 정작 제가 똑같이 침묵으로 대응하니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도 지울 거니까 그렇게 알고 도장 찍어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랄 아이가 불쌍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류는 없었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연락도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도장을 찍어서 직접 접수하러 간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제 도장은 이미 찍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지워야 하는 건지, 이제 나이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임신할 수 있을지, 만약 낳는다면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지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거실에는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고 촛불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제가 힘들었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말하기 싫다면 딱 그날까지만 혼자 시간을 갖기.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기. 화가 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진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 재산을 걸고 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남편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루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일은 없었어요. 대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화가 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정말로 하루 정도 후에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침묵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아픈 일이지만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침묵은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일방적인 희생은 결코 지속 가능한 관계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한쪽만 참고 양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관계를 더욱 불균형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는 절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